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눈을 뜨시자마자 미국 증시를 보시고 일단 먼저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을 겁니다. 근데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올해의 장세는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더 큰 빅픽처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가의 위치였고 주가의 사이클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좋으면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나쁘면 이게 어디가 어떻게 나쁜지, 그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부분들인지 이걸 알아야 내가 베팅을 쏠 때도 자신 있게 베팅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도 빅픽처 그림을 한번 여기서 살펴보고요. 좀 더 디테일한 것은 10시 반에 2부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월이 바뀌었죠. 그 무조건 떠오르는 거 뭐냐면 상대 강도예요. 상대 강도로 우리가 이 앞에 2월 달 거 잠깐 볼까요? 2월 달 거 보면 여러분 2월 달 장은 어떠셨나요? 코스피하고 코스하고는 전혀 달랐죠. 코스피 장세는 주가가 좀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월 달에 코스닥은 굉장히 강했죠. 특히 아마 오늘 아침에도 이 방송을 지키고 계실 텐데 저희가 아마 국고조에서 그 밑바닥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세력의 알바키 패턴인데 요새 에코프로가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저희 수강생들이 2차 전지 섹터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한 종목군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가가 2월 달에 올라가다 약간 주춤거린다 하더라도 2차 전지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괜찮을 거다 그랬는데 이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월 달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겁니다. 이 3월 달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2월 달에 코스피가 박스권에 있으면서 또다시 코스피 시장은 박스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나쁘지는 않다라는 뜻에서 not bad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so good 아주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not bad 나쁘진 않자. 그럴 때 이 나쁘진 않다는 개념을 어디다 쓰냐면 현재 코스피가 보여주는 주가의 위치. 여러분 잊지 마시죠. 항상 중요한 것은 주가 위치입니다. 우리가 재작년 9월 달에 그러니까 3,316포인트에서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이 주가가 위에서 무너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제시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장이 중국보다도 나쁩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제시드렸어요. 이때 대안의 방법은 혹시 여러분들이 옵션을 배우셨으면 양매수가 좋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인버스 하셨으면 인버스 하셔도 되고요. 바로 그때가 9월 달에 주가 흐름이었거든요. 이게 주가의 위치였어요. 이때 주가의 위치가 한마디로 고층 아파트에 있었는데 이게 밑으로 가면 하방에 위치했어요. 소위 뒷구턴이 밑으로 하단 내려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빴다는 거죠. 바로 이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주가는 2월 달에 가자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행스러운 거 있었죠. 어딜 지켜주고 있나요? 마지노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피에 놓여있는 코스피 특히 또 이쪽으로 또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적산병. 소위 적산병이 뭘까요? 할 텐데 적산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봉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세개하는 게 적산병이죠. 근데 적산병? 코스닥의 적산병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또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빅픽처의 그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적산병 딱 그랬을 때 벌써 코스닥 그러면 코스닥에서 적산병 그러면 벌써 보는 게 달라질 겁니다. 어디가 적산병이 나와져 있을까요? 과연 그리고 적산병의 모습 만약에 나타난다면 올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중요한 거. 현재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여기만 깨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좀 누구는 먼저 꼴이 나고 누구는 나중에 꼴이 날 뿐이지 결국 우리가 바라는 소위 이름하여 뒷구턴 상방 패턴의 모습을 이 박스피를 보이는 것도 코스피도 나타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상대 강도.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은 저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고 의견이 다르다 하면은 여러분이 다른 대로
또 같으면 같은 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저는 얘를 거의 뭐 항상 얘기하지만 뭐 종목에서 저도 어떨 땐 좋은 종목도 있고 나쁜 종목도 있지만 최소한 종합주가지수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예측을 잘해서 아닙니다. 예측 다음에 항상 보근에는 가위바위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근에는 가위바위보, 그걸 여러분들이 꼭 배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실력은 선물뿐만이 아니라 뭐 선물도 우리나라 시장, 미국 시장, 더 나아가서 파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지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거나 나서가 아니라 더 많이 30년 이상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아. 우리가 넘어져 봐야 그걸 딛고 일어나는 방법을 배우죠. 워낙 많이 실패를 봤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딛고 일어섰는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같이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을 지켜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곧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3월 달에 월이 바뀌었어요. 상대 강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구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럼 여러분 2월 달 한번 보세요. 2월 달. 뭐 더 크게는 12월 달 한번 보십시오. 12월 달 보면은 여기다 한번 제가 그려볼까요? 12월 달 보시면은 여기 주가는 월 초주가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월 말 주가가 여기 이렇게 있죠. 발해 방향이 밑으로 내려갔었죠. 이렇게. 이걸 우리가 발해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아무리 돛담배가 위로 올라가라도 시장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종합은 종합이 아니고 연대 시각은 시가총액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 코스피 쪽은 뭘 해도 거기다가 깨지기가 쉽던 이런 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2월 달도 얘가 좀 흐름을 본다면 뭐 크진 않지만 약간 작은 이런 음봉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1월 달 한번 보시죠. 1월 달 한번 보시면 여기는 시가총액이 늘어난 장이었죠. 이렇게요. 이렇게 양봉으로 늘어난 장이었죠. 그러니까 발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대 강도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종합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제일 듣기 싫다고 얘기했죠. 종합이 나빠도 종목만 잘 고르면 돼. 그게 그럴까요? 여러분들 요새 코스닥에 이쪽 좀 이따 보겠지만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섹터가 가게 올라가죠. 얘들 어떻습니까? 발의 방향이 코스닥은 코스피랑은 다르게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불어주고 있죠. 결국 이게 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사후자께서는 국민연금을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텐데 수익률에 관심을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작년에 국민연금 어땠을까요? 뭐 전 뉴스를 통해서 상당히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 작년에 수익률 얼마인지 아시죠? 마이너스 8.2입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8.2를 내려가면 뭐 여러 가지 여기다가 뭐 그렇지 뭐랄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왜 8.2가 나왔을까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매매를 잘 못하는 연금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전 세계의 이런 연금 펀드 중에서 한 중간 정도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연금이 생긴 것이 1988년. 그럼 지금 한 몇 년 됐습니까? 한 5년 정도 됐을까요? 연평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6% 정도 나오거든요. 꾸준하게 6% 이상을 하다가 작년에 이게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국민연금이 종목을 잡주를 갖고 있어서 수익이 많았을까요? 아니죠. 결국은 작년에 연봉상에 보면은 연봉이 음봉이었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전체 수익률이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마이너스 8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국내 시장에서 무려 마이너스 20% 이상 이 깨먹은 상태에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이 방송을 누가 뭐 국민연금에서 보겠습니까만서도 우리가 증권 분야를 세 군데로 나눈다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워렌 버핏처럼 어떤 종목을 잘 잡는 사람들, 애널에 가깝죠. 트레이더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전략가입니다. 전략인 거죠. 내가 해지를 해야 되는 시장인지 아니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내는 시장인지 바로 이 빅픽처 그림이 바로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여러분들 2 years, 앞으로 2년 동안 부자 되십시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한다면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장이니까 괜찮습니다라는 얘기였고요. 작년 내내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중국보다 위험해요. 깡통 나옵니다는 얘기는 시가총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이 100이나 있다가 시가총액이 20으로 줄어들 때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수익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전문가들도 그렇게 깨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워렌 버핏은 작년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장을 알면서 내가 벌 때 좀 많이 벌어야 되고요. 내가 공적으로 매매할 때는 좀 공적으로 매매하고요. 그러니까 뭐 신용도 쓸 수도 있겠죠. 미수도 쓸 수 있겠죠. 그렇다고 뭐 신용이나 미수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공적으로 매매하면서 내가 레버지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작년처럼 장이 안 좋게 형성됐을 때 내가 리스크도 관리하고 최소한 내가 신용을 쓰지 않고 있어야 내가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결국은 작년 같은 경우에 담보부정 나오면서 할 수 없이 내 갖고 있는 규정한 주식을 뺏겨버린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고 매매해야 되거든요. 그때 항상 여러분께 권하는 건 뭐냐면 월간 단위로 상대 강도를 꼭 봐라. 얘는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야 월초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월초 아래에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20선보다 위에 있니 아래에 있니? 20선보다도 아래에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란색이죠. 그럼 이 아래에 있는 걸 파란색. 그래서 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빨간색이죠. 그러면 이건 뭘까요? 우리 사회자분이 이거 뭐 워낙 잘합니다. 빨강. 매수. 그죠?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 종합을 분석할 때,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분석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를 잠깐 보시죠. 코스피의 상대적으로 지금 위치를 보면 다행스러운 것은 월초 대비 위에 있죠. 합격. 근데 아직 부족한 것은 20선보다 아래에 있죠. 그럼 얘는 20선 위는 아니니까 얘는 한쪽은 불합격.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위치를 보면 중간 정도의, 그러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코스닥은 지난달에 어땠어요? 지난달에 빨강이죠. 네. 그죠. 월초 위란 얘기죠. 그 다음에 20%보다 위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다가 베팅을 많이 샀던 사람들은 성공을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그렇게 매매 잘하는 워렌 버핏도 작년에 마이너스. 그래도 최소한 중간 정도 가는 이 국민연금도 마이너스. 국내 주식은 더군다나 마이너스 20% 이상 작살났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도 10% 이상 손실을 봤습니다. 왜요? 이게 내려가니까. 그럼 내가 내려가는 장에서 물론 내가 올라갈 때 많이 먹고 내려갈 때 덜 비치는 게 좋은데, 그럴 때 내가 지금 공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이냐는 제가 경험상 할 때는 이렇게 월간 단위로 먼저 끊어보는 습관이 아주 쉽습니다. 우린 그것을 상대 강도, 발의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가운데서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 현재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이 다행스러운 것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뒷구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다운 상승을 주려고 그러면은 뒷구턴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목이 마지노선이었죠. 다행스럽게 요날 요거 지금 아래꼬리 달린 거 보이죠? 아주 땡큐인 거죠. 요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여기가 바닥점이 되려고 그러면은 얘가 바닥점, 첫 번째 바닥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딛고 턴을 해줘야 첫 번째 바닥과 두 번째 바닥이 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겠구나. 다른 말로 바꿀게요. 시가총액이 늘어나니까 내가 뭘 사도 좋겠구나라는 이런 해답이 나오는데 여기 이게 무너져 버렸죠. 그럼 이게 바닥으로 튼튼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바닥점을 찍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를 깨지 않는다는 것은 역시 이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께는 이 60선이 하나의 마지노선이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보면 사실은 이미 뭐 유튜브에서 제가 자세히 했는데 이 60선과 이 아래에 있는 120선 있죠. 요게 마지노선입니다. 얘가 여기만 지켜주면 이 장은 언제든지 상승 파동으로 뒷구토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른 말로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덜 갔던 종목군단들도 얘가 햇빛을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죠. 그때의 타이밍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이렇게 걸치는 이게 아니라 요 이렇게 바디 크로스가 나왔을 때 20바디가 나왔을 때 그런 모습이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에 시장이 나빠서 아니면 뭐 오늘은 미국 증시가 올라갔는데 지금 변수가 뒤에 놓여져 있죠. 3월 14일과 3월 20일은 어마어마한 폭풍 변수가 다가오죠.
달력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셨나요? 미국 기준입니다. 3월 14일과 3월 20일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는데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견딜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폭풍이 몰려왔을 때 만약에 소장님 이게 무너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때리고 도망가야 됩니까? 아니요. 그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현재 놓여준 위치, 제가 주가 위치 무지하게 했는데 여기는 저층 뭐라고요? 맨날 제가 얘기하는 게 아파트. 저층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떨어져 봤자 바로 밑에 저층 아파트는 바로 밑에 1층에 정원이 있잖아요. 풀밭도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꼭 수익을 보시라는 겁니다. 왜? 시가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내가 어쩌면 눈 감고 찍어도 내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쪽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쪽은 여긴 차선책인 여기를 지켜주고 있고 대신 여긴 깨졌잖아요. 그죠? 여긴 깨졌었잖아요. 그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근데 여기는 애당초 여기를 안 깨고 있죠. 얘가 조정을 받아도 올라가다가 어딘가 기본적인 조정 5가 갈 때 조정받잖아요. 5가 얘가 만약에 조정을 받고 내려오더라도 여기만 깨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받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얘는 가격 상승 다음에 조정을 기간 조정을 주고 간다는 얘기는 무엇보다도 디크톤이 가능하고 그럼 얘는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 현재 상대 강도 코스닥은 A 약점. 얘는 빨빨 패턴일까요? 그다음에 이쪽은 여기는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지만 밑에를 지켜줄 건 지켜주기 때문에 그 여기는 B 약점.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내가 시가총액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누적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뭐가 적산병이냐. 벌써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적산병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적산병은 바로 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작년이죠. 작년 연봉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제가 공개 강의하다 보면 일봉밖에 쳐다보지 않습니다. 제 매매 노하우 중에서 숫자로 연상법을 쓴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2 그리면 20선 위에 대박, 20선 아래 쪽박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을 뭔지 아십니까? 1봉만 보면 봉된다. 월봉을 봐라라는 거거든요. 일봉만 보면 봉이 되니까 요거만 요거니까 뭐라고 할까요? 말처럼 여기만 보고 뛰는 겁니다. 이 옆에를 큰 그림을 보면서 이게 지금 장이 올라가는 장인가,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장인가, 내려가는 장인가,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를 봐야 되는데 장의 하락 추세에서 뭐만 보다가 당했냐면 짧은 파동만 보고 당한 겁니다. 조금씩은 내가 공부해야 내 귀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는 실패해서 배우는 성공학. 전 제가 첫 번째 직장이 LG였거든요. LG 다닐 때 기획부에 있으면서 주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 한옥석 수장을 만난 거고요. 전 진짜 제가 똑똑해서 돈을 많이 번 줄 알았어요. 왜? 저의 주전공은 몇 번 얘기했지만 포카거든요. 머니게임은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주식 하자마자 돈을 버니까 전 진짜 제가 똑똑해서 번 줄 알았어요. 웬걸?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지도 않았습니다. 종합이 89년 4월 달에 꼭지치면서 밑으로 3년 6개월 동안 주가가 빠지는데 할 게 없었어요. 그때는 파생도 없었습니다. 대세의 흐름을 놓치면 이 꼴이 나는 거구나. 그때부터 진짜 큰 빅픽처 흐름을 항상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 국고초에 제가 지금 출연한 지 글쎄요. 몇 년 된지 모르겠지만 아마 가장 오래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국고초에 출연하기 전에 거의 다가 종목밖에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출연하기 전에는. 제가 처음으로 와서 이렇게 종합을 분석하고 너 한국경제 와서 너 한 일이 뭔데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으로 한국경제 와서 월봉을 제가 소개했습니다라고 자식이 할 수 있습니다. 일봉만 보면 경주발 새끼밖에 안 됩니다. 큰 빅픽처를 보면서 내가 가야 됩니다. 이제 월봉을 볼 줄 알면 이제는 연봉을 볼 줄 압니다. 얘는 작년에 하락장이었죠. 보십시오. 연초에 장대물 확 때려버렸죠. 그 방향이 이쪽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번 달의 주도주가 뭔지 아십니까? 요번 달의 주도주는 그러니까 월간 주도주를 보려면은 일봉상에서 장대물 확 주는 종목이 그 종목이 위로 달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관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연간 단위로 장이 좋으냐 나쁘냐는 것은 1월 달에 주가가 종합주가지수가 장대 양봉을 주는지 장대 음봉을 주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건 월간 단위 점검해야 되죠. 왜냐하면
연초 대비 아래로 내려갔다가 언제든지 연초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얘도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월간 단위로 따져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얘가 내려간다고 해서 다 내려가고 그건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런 걸 얘기하면 좀 답답하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가 예측과 대응이라는 영역을 이걸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말이죠. 어쨌든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확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왜 야구 경기할 때도 뭐 1차에서 승리한 팀이 거기서 승리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듯이 이렇게 되면 얘가 특히 장대 음봉으로 이거나 흑산병으로 빠져버리면 주가를 밑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입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주가가 올라가니까 또 올라갔다가 위에서 꺾어지는 건 꺾어지는 거고요. 위에서 얘는 이렇게 밑으로 훅 빠졌던 겁니다. 근데 올해 어떨까요? 올해 여기도 장대 양봉을 줬고 이쪽도 장대 양봉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저는 얘가 드디어 저층 아파트에서 발을 딛고 얘가 올라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지금 걸려있는 게 너무나 많죠. 주가 올라가려면 강력한 모멘텀 두 가지가 필요하다 했죠. 하나는 금리가 저금리가 되고 두 번째는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게 되질 않으니까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는 여기는 오리무중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 위에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조정을 받아도 움직여봤자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얘는 떨어지면 위에서부터 으악 하면서 떨어지지만 얘는 그냥 다음에 하기도 전에 밑에 잔디밭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당연스럽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얘는 연봉이 양봉이라는 점이 상당히 당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여러분들도 뭐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죠. 보세요. 얘는 양봉 하나. 근데 얘가 쉴 때 지난달에 쉴 때 얘는 장대양봉 2개 나왔습니다. 이거를 소위 점프 앤 점프라고 얘기합니다. J&J 얘가. 그럼 이 밑에서 끌어당기는 이 세력들은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달에도 얘가 지금 현재 양봉을 준다면 그다음 물론 조정은 받겠죠. 상세에 따른 조정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미 여기서 출발한 사람들이 그 작은 수익률을 보면서 출발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큰 우리가 소위하는 롱텀 플랜을 가지고 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적산벽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지금의 시장은 어떤 지수적으로나 이 여러 가지 부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한 장의 그림으로 그걸 대신할까 합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이쪽이 코스피의 탑 10입니다. 뭐 삼성전자 해서 물론 중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지만 SK 하이닉스 뭐 쭉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왕보다는 왕비죠. 뭐 삼성 SDI보다는 뭐 원통력 배터리 할 때 뭐 삼성 SD보다는 올해 여기에 혜택을 보는 업체들이 주가가 더 화려하게 상승하는 거 이미 아실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뭐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좀 별로였었죠. 그러니까 이쪽의 종목이 상승한 것보다는 여러분 보실 때도 이쪽 종목이 화려하죠. 그죠? 에코프로 BM, 뭐 LNF, 그죠? 여기 지금 에코프로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뭐 SM은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오셈 임플라트 뭐 이런 것들, 뭐 JYP 뭐 이런 것들. 얘들은 주가 흐름을 보십시오. 얘는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시죠. 이거 N파동 실패형이죠. 그죠? 사회자분 이거 기억나시죠? N파동 실패형. 네. 60이 무슨 자로 꺾어지는 겁니까? 역N자. 그럴 때 저점을 깨면 이거 무슨 파동이죠, 얘는? 무섭습니다. L파동. 이건 가장 무슨 L파동인 거죠. 근데 이제 밑에서 보면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 얘는 그냥 왔다 갔다 하죠. 그냥 찐꽁 빵꽁 중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중방. 얘는 그냥 그죠. 얘는 그냥 쏘쏘 그냥 그저 그래요. 근데 얘가 넘버원 대장주가 여러분들 우리가 기러기도 날아갈 때 이 짝을 져서 날아갈 때 제일 앞에 왕기러기가 날개짓을 해줘야 그 뒤에 떡고물을 받으면서 뭔가가 이렇게 그걸 받아갖고 그 옆에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장 기러기가 막혀 있으니까 이쪽이 아직까지 막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치고 올라와줘야죠. 이쪽도 LG 에너지 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왕보다는 왕비고요. 배터리 업체보다는 배터리 머티리얼즈 관련된 종목이 강하다 보니까 이쪽도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이쪽은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이쪽이 더 나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얘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중방이라고 얘기하죠. 방금 우리 사회자분 얘기했던. 근데 이쪽을 한번 보시면요. 이쪽은 놀랍습니다. 이쪽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매매 패턴에서 하나 말씀드릴 텐데 제가 맨날 이렇게
공개 강의할 때도 세력의 알바키 패턴 그럴 때 얘가 쌍바닥일 때 여기 장땅목을 준 요게 있죠. 하나, 둘. 근데 얘는 이거보다 더 무섭습니다. 얘는 뒤에 모양을 보면 어떤 모양이면 여기 녹색 보이시죠? 이렇게. 얘가 왜 이렇게 많이 갈까요? 그럴 때 60 쌍바닥에 20 상방. 이걸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요. 이거 제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분석한 매매 패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가 지도, 이게 주가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니까 전 주가 위치와 주가 지도를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펼쳐보면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은 매집을 했던 종목이고 이런 종목이 급등을 준다 할 때 33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4대 급등주 패턴입니다.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많이 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매집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고 올라가는 거는 이 매집한 것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죠. 최근에 기사 보셨나요? 사회자분 기사 보셨어요? 여러분들 기사 보셨어요? 여기다가 뭘 때려놨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공매도를 때렸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용어로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쳤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공매도를 때린다는 건, 그러니까 때리는 거는 붕괴할 때 때리는 거고요. 매수는 돌파할 때가 매수거든요. 내가 만약에 저한테 공매도를 때린다면 전 여기서 때리겠습니다. 붕괴돼서 꺾어지는 것이 이렇게 밑으로 하단으로 딛고 턴하는 모습에서 이건 공매도를 때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정도 많이 올랐지 않았어? 찍은 겁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바닥은 찍는 게 아니라 확인되는 거다. 고점도 마찬가지예요. 고점도 찍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까지 나갈지 알고 이걸 찍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매매 전략은 내가 예측하는 영역과 대응하는 영역을 꼭 배우시고 주가 위치와 주가 지도도 여기 배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미국 시장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답답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좋을 텐데 미국 증시는 나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거기에 1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이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S&P 기준으로는 한 18배가 평균 가격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면 좀 부담스럽다. 그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저평가됐으니까 요번에 우리나라 장이 좋을 거다. 저도 거기 동감합니다. 그러나 더하고 덜하고는 있어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장이 뻗어 올라가려면 얘들이 가줘야 얘들이 1이라도 가줘야 우리가 저평가 당했으니까 2가 가거나 3이 가는 건 맞는데 얘는 나쁘니까 얘는 때려야 되고 우리나라는 좋으니까 우리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뭐냐면 항상 이걸 상류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얘가 지금 2월달입니다. 2월달 주가가 얘가 음봉이었죠. 이렇게. 음봉이니까 여기랑 같이 연결된 코스피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얘가 다행히 이번 달에 주가가 월초 대비 양봉의 모습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죠. 물론 가장 좋은 모습은 요 위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일 겁니다. 어쨌든 미국도 현재 흐름에서 어디가 덜 가느냐의 모습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 국내 시장도 괜찮을 거다라는 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까도 했지만 코스피가 그럼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근데 코스피가 왜 위에 올라가다 막히는 게 뭘 것이냐. 이런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쭉쭉쭉 뻗어갈 때 뭐가 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빼곡하게 기사를 적어놨는데 뭐 딴 거보다도 그냥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역 수지가 12개월째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 다만 이제 작년에 3고에 비해서 조금은 좀 나아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얘는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양대 기둥이 달아 있는데 하나는 중국의 문제고 우리가 그렇게 안 좋은 이유는 8월 하나는 중국의 문제고 또 하나는 반도체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부문의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반도체인데 이쪽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담감을 주고 있고 이 적자가 계속해서 연이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보시면 환율이 주말에 약간 밑으로 꺾였죠. 여러분 얘가 환율이 여러분께 이런 말씀이었죠. 여긴 저희가 달러를 달러를 저희가 매도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수강생들은 미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 달러에 또 민감합니다. 기록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가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일단 일정 부분 우리가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3월 달에 여기에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환율은 달러는 어디에서 잠깐만 마켓가 수풀이할 때는 요 가격을 보십시오. 환율은 우리가 볼 때 50원 단위로 끊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때 막히는 가격은 여기 120선부터 1,450원 있죠. 요 부분이 일단은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뭐 주변적인 뭐 여건들 뭐 아니면 복병이 될 수 있는 중국과 타인의 문제들, 미국과 중국 간의 그 경제 심화되니까 이런 것들은 이건 어떻게 나타날지 그 예측은 불가능한 거죠. 만약 그런 어떤 제어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돌발적인 악재가 난다면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달러가 예전처럼 그렇게 초강세를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얘가 조금 내려오는데 시간은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내부적인 요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달러를 자꾸만 벌어 들어야 되는 건데 벌어 들어오지는 않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부담스러운 모습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렇게 치솟아 올라갈 것이냐 그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달러가 약세 현상을 보이려면 우리는 어디가 강한 모습을 줘야 되냐면 유로화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든지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연결된 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과 연결된 부분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가 올라가다 내려간 것도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우리도 같이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고 그죠? 약세를 보면 같이 약세를 보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바로 시장의 전체적인 여건은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곧바로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뭐가 열립니까? 사회자국. 양회가 열리죠. 바로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일단 그래도 여건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의 양회와 뭐 오늘 미국 시장의 상승과는 별개로 중국의 양회와 그다음에 리오프닝 요 부분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 중국 증시 잠깐 보시죠. 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4대 급등주 패턴이라는 말씀드렸죠. 얘가 이게 4대 급등주 패턴이라는 거 아실까 모르겠네요. 요건 제가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요게 이해가 안 가는 분이 계실까 봐 10시 반에 얘기할 때 요 중국 증시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우리는 그거 말고요. 여기 이 내용을 한번 보시죠. 2월에 중국의 제조업 PMI가 52.6을 기록했다. 이거 얼마 이상이면 좋은 거죠? 50. 그렇습니다.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1월 달보다도 높고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였다. 이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고 2012년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차이신 여기 제조업 PMI도 긍정적으로 확장 국면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요. 중국이 그동안 했던 이 제로 코로나 이 정책을 폐기함에 따라서 이게 과연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안 나타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지하게 다행스러운 내용인 거죠. 여기다가 이제 양회가 열리는데 미리 가보는 양회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인가. 일단 첫 번째 성장률 목표치 무조건 얘는 높여가야 되겠죠. 그죠? 작년에 얼마였냐면 3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죠? 요게 최소한 5 정도 이상은 가지 않겠나라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플러스적인 요인이죠. 그 다음에 소비 역시 부양책을 쓰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다가 지금 전체 중국의 성장의 무려 한 30%나 좌우하는 것이 부동산인데 뭐 우리도 지금 난리지만 지금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중국이 아주 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일단 기대가 됩니다. 다만 요건 조금 좀 껄끄럽죠. 미국과 중국의 충돌 관련된 얘기들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요건 지금 현재 워낙 양쪽에서 붙으면서 상대적으로 피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관계에서 이게 지금 3월 달에 우리가 빅 이벤트를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얘는 전체 보면 나쁘지 않아. 그죠? 아까 얘기했던 not bad.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더 큰 대형 변수는 뭐냐면 아까 3월 14일과 3월 22일이라고 했죠. 뭘까요? 이겁니다. 그죠? 드디어 3월 22일 날 미국이 FOMC를 하는데 여긴 자른 것보다도 이제 점도표가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근데 이게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옵션을 배우셨으면 양매수, 위클리 양매수를 꼭 한번 여기서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 될 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올해 얘는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도 저층 아파트에 있다 할 때 그 내부적인 요인에 뭐가 있냐면 바로 노랜딩 논란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작년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이 주류였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다가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미국의 경기는 연착륙이 될 수도 있어. 또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가서 방송할 때 여러분들 미국 돌아다녀 보니까 미 경기는 이게 이렇게 쉽게 꺾어지는 경기 아닙니다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생중계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젠 거길 지나서 노 랜딩 아예 경기가 전혀 꺾어지는 거 없이 그냥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여기엔 또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 랜딩 이 말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Why?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손바닥을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를 보고 계시죠. 제 손바닥은 어떤가요? 그럴 때 여기를 보면서 여기가 밝습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쪽은 이 어두운 쪽이죠. 이쪽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노랜딩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소비가 안 죽었어. 괜찮아. 그리고 여전히 미경기는 꺾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말이죠. 미국 가잖아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놀란 거. 길거리에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제 동냥하는 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적당한 용어가 그냥 우리는 보통 옛날에 어렸을 때 거지 그랬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디 만난 적 있나요? 여러분들 어디 가야 만나나요? 글쎄요. 서울역 일부러 가야 만나나요? 근데 미국 가면은 길거리에 많습니다. 노숙자들이. 그 워싱턴 DC 그 안에 들어갔는데도 이 캐리어 같은 걸 끌고 다닌다 이렇게. 겨울 되면 그 열기 나오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달 이렇게 진궁 가져가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은 지금 미국의 소비가 괜찮다 다 괜찮다 할 때 이게 3월 이후에 보통 금리 올린 다음에 12개월 내지 그러니까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지나 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하반기엔 최소한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 이 부분이 놓여 있고요. 가장 큰 게 있습니다. 지금 좋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경기가 꺾여도요. 백화점 경기는 안 꺾이죠. 네. 다시 말씀해서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든 물건값이 올라가든 그냥 씁니다. 문제는 없는 사람들 요거 저거 따져보고 쿠폰 따져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미국은 지금 어떤 상태느냐. 얘들은 2020년 전과 2020년 후가 다른데 2020년 전에는 그러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빈부의 격차가 어느 정도 되면 제일 밑에 있는 사람과 돈을 많이 받는 사람의 격차가 쉽게 해서 10배 아래 8배 내지 한 9배 정도였다면 지금은 2020년 이후에는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너무나 극심해졌습니다. 무려 대략 한 14배, 한 15배 정도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빈부의 격차가 이만큼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비가 잘 되고 있어? 금리가 올라가도 물건값이 올라가도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건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저도 아는 대한민국에 있는 저도 아는 이거를 연준 인사들이 모를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50bp 이거 오늘 나와서 문제가 아니라 50bp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설령 50bp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금리의 이 곡선은 작년에 하락하는 곡선에서 이제 더 이상 얘는 급락하는 곡선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찝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땡큐인 거죠. 누구예요? 라파엘 볼스테이 이 연은 총재가 진짜 땡큐맨인 겁니다. 나중에 한번 사진도 보십시오. 아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인물도 좋고 다 좋아 보이는 나는 베이비 스텝 얘를 지지한다. 물론 이분은 이번에 투표권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내부로 흘러가는 이런 분위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나눠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제니 옐런하고 제롬 파는 얼마나 친한 사람입니까? 그죠? 물론 한 사람은 민주당이고 한 사람은 공화당 사람이지만 지금의 패디 의장이고 전 패디 의장인데요.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롬 파일은 얼마 전에 디스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이 앞에 회의에서 물론 11번이나 언급했다고 그러죠. 근데 재무장관은 뭐라고 합니까? 아직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보다 높다 해서 전혀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고 이게 미국인 내에서도 여전히 팽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했지만 빈부간의 격차라든지 또 그다음에 얘들이 돈 갖고 있는 게 상반기 어느 정도 쏘고 하반기 된다 그러면 고용이나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얘들은 꺾을 깔 수 없지 노랜드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의 금리의 상승 곡선은 올라가 봤자 그렇게 심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지금 모양을 보면 이 진돗개 원리. 그러니까 빨간 게 두 개니까 녹색이 턴에서 올라가고요. 또 녹색이 두 개가 턴에서 올라가니까 여기 240 올라갑니다. 이게 30에 240인데요. 이게 21선과 똑같은 독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다 조정받아도 얘가 5가가, 20가가, 60가가 나와야 3가가 나와야 꺾어지지. 얘는 내려갈 때마다 맺습니다. 다만 이쪽은 20이 가가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녹색선이 올라가더라도 또 한 번 내려왔다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더라도 또 한 번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의 시장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 있다? 코스닥 쪽에 종목장세에 있다. 하지만 이쪽도 아까 얘기했죠. 나쁘진 않다. 왜? 마지노선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나쁘진 않다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요 이론을 잘 보셔봤습니다. 요게 진돗개 원리 주가 지도인데요. 이게 5선이 외바닥이면 20이 저항. 그 다음에 얘가 2선이 외바닥이면 60이 저항. 얘가 쌍바닥을 주니까 이거 큰 거 하나를 돌파하죠. 60을. 그죠? 지금 코스피가 딱 요런 30분 요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단 얘가 올라갈 때 외바닥이면 240은 힘듭니다. 다시 내려왔다가 쌍바닥을 줘야 되는 요런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꺾어질 때는 거꾸로 보십시오. 얘가 이렇게 20이 쌍 보니까 60이 꺾어지고 이게 60이 쌍 보니까 240이 꺾어지는 모습을 주는 거죠. 요 주가들의 원리를 잘 생각하시면 코스피 여전히 위로 나가면 위에서 매물을 맞겠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마지막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피처 여전히 괜찮다. 올해 돈 벌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